운동하면 땀 흘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크게 움직이는 달리기, 역도, 수영 같은 활동을 떠올리죠. 하지만 운동이 정말 그것뿐일까요? 요가에 집중된 고요함이나 필라테스의 섬세한 컨트롤은요, 말 타는 것과 오토바이 또는 전기 자전거 타는 것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운동으로 여겨지고 다른 것들은 수동적인 이동 수단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활동 뒤에 숨겨진 실제 신체적 요구 사항을 탐구하고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볼 겁니다. 승마는 단순히 움직이는 동물 위에 앉아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말과 라이더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이 스포츠는 전신을 사용하는 역동적인 운동입니다. 말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으며 순간순간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라이더는 자신의 신체를 섬세하게 통제하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라이더의 코어, 다리, 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플랫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근육이 작동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말을 단단히 잡고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승마는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둥은 안정성을 유지하며 하체의 힘이 말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라이더는 말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자세를 조정하고 하체 근육을 통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길러지고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팔과 어깨는 섬세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손에 쥔 고삐를 통해 말에게 신호를 보내고 어깨와 팔의 힘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처럼 상체의 근육도 끊임없이 사용되며 집중력과 민첩성이 요구됩니다. 라이더는 미묘한 신호를 통해 말과 소통하며 이는 힘과 기교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말과의 교감, 신뢰 형성, 그리고 서로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승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라이더는 말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말과 함께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협력은 집중력, 협응력,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승마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라이더는 말과 함께 호흡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움직입니다. 걷는 속도에서도 승마는 균형 감각과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할수록 더 깊은 운동 효과와 말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마는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전신 운동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는 것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운동이자 교감의 경험으로 봅니다. 말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과의 소통과 신체적 조율이 필요한 특별한 활동이죠. 말 위에 오르면 우리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 미세한 신호에 반응하며 서로의 의도를 읽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는 것을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이자 예술로 여깁니다. 반면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은 흔히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스로틀을 돌리거나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요? 말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라이더는 말의 기분과 상태를 읽고 그에 맞춰 몸을 조절해야 하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말과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타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교감의 연속입니다. 반대로 기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엔진이 우리의 힘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버튼 하나, 손잡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보이죠. 그래서 기계를 탈 때는 우리의 노력이 덜 들어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마케팅에서도 자주 강조됩니다. 오토바이는 강력한 힘과 속도, 그리고 편리함을 약속하며 마치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전기 자전거 역시 힘들이지 않는 승차감,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마치 사용자가 아무런 에너지도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를 탈 때도 집중력과 반사신경,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탈 것의 운전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 상황에 맞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죠. 이런 점에서는 말이나 기계나 모두 집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차이는 실제 신체적 노력의 차이보다는 말과 기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무거운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심지어 정지 상태에서도 상당한 다리와 코어 근력이 필요합니다. 조향은 역핸들링과 체중 이동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고속 주행시나 급 커브를 돌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속과 제동은 라이더가 팔, 다리, 코어로 버티게 만듭니다. 울퉁불퉁한 길은요, 라이더의 몸이 충격을 흡수하며 서스펜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더 큰 오토바이는 조종하고 제어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유유히 달리든 코너링을 하든 라이더는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전신을 사용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종종 쉬운 것으로 치부되지만 실제로 타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신체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전거를 단순히 모터가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탈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는 여전히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터는 단지 보조 역할을 할 뿐 사용자가 직접 힘을 내서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페달 어시스트 기능은 라이더가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다리 힘이 필요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 조종하거나 들어 올릴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턱을 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는 것도 신체의 여러 근육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커브를 돌거나 언덕을 오를 때는 코어 근육과 팔, 다리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거운 자전거를 제어하려면 몸 전체를 사용해야 하죠. 특히 언덕길에서는 모터의 도움을 받더라도 라이더의 신체적 노력이 크게 요구됩니다. 전기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노력의 수준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달 어시스트를 높이면 편하게 탈 수 있지만 어시스트를 낮추거나 끄면 일반 자전거처럼 진정한 운동이 됩니다.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험한 지형을 달릴 때나 모터를 껐을 때는 전기 자전거의 무게와 저항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힘을 사용하게 되며 땀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결국 전기 자전거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다양한 연령과 체력 수준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지만 신체적인 노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타다 보면 체력이 향상되고 운동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이딩을 마친 후 느끼는 성취감과 상쾌함은 전기 자전거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 것 중 어떤 것을 타든 감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뇌는 균형, 시각, 그리고 몸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몸을 똑바로 세우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란 말을 진정시키거나 오토바이 위에서 자갈길에 맞춰 조절하거나 전기 자전거를 제동할 때 모두 신경계가 열심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응력, 반응 시간, 그리고 신체 인식을 날카롭게 합니다. 신경근 훈련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더라도 진정한 운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도 보이는 노력만큼 중요합니다.
물체가 크고 무거울수록 제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400kg의 오토바이를 지탱하거나 500kg의 말을 인도하는 것은 상당한 육체 노동입니다. 이러한 질량을 조종하고 돌리고 멈추는 것은 힘, 균형, 그리고 끊임없는 근육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전기 자전거조차도 추가적인 무게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 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라이딩은 관성과 중력과의 협상입니다. 차량의 무게는 저항이 되어 제어하는 것을 운동으로 바꿉니다. 질량을 다루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운동입니다. 모든 라이딩이 전력을 다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강도는 다양합니다. 가벼운 산책, 여유로운 오토바이 크루징 또는 쉬운 전기 자전거 타기 모두 유효한 활동 형태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말점프, 자전거 경주, 언덕 오르기와 같은 도전을 하면 그 노력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라이더는 자신의 목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며 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라이딩도 균형 감각, 협응력,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걷기나 요가처럼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수준에서든 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어에 관한 것입니다. 말,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끊임없는 균형, 안정화, 그리고 빠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근육과 신경은 피드백 루프를 통해 함께 작동하며 협응력과 인식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힘이나 지구력만큼이나 가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 자세히 보세요. 당신은 정교한 형태의 운동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시끄럽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실제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하며 깊이 신체적인 활동입니다. 진정한 운동은 움직이는 몸을 제어하는 예술입니다. 무엇을 타든 말이죠.